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인공지능, AI의 미래입니다. 네. AI가 소셜미디어랑 우리 일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또 이 빠른 변화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어떤 불안감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석의 목표는 명확해요. AI가 크리에이터 생태계를 어떻게 바꿀지, 그리고 이 기술 발전 속도에 대한 불안감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지. 그리고 오픈소스 얘기도 중요했죠? 맞아요. 그 오픈소스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핵심적인 통찰을 얻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소셜미디어 이야기부터 해보죠. 자료를 보니까 소셜미디어가 이미 한번 크게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예전처럼 그냥 친구랑 교류하는 공간이 아니라 이제는 크리에이터의 컨텐츠를 소비하는 공간으로요. AI가 이 흐름을 어떻게 더 빠르게 만들게 될까요? 그게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에요. 이미 패러다임이 한번 바뀌었는데 AI가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격이거든요. 자료에서는 이걸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보더라고요. 두 가지 방향이요? 네. 첫 번째는 기존 사용자들, 그러니까 저나 당신 아니면 당신 친구들 같은 일반인들에게 훨씬 더 강력한 창작 도구를 쥐어주는 거예요. 창작 도구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이죠? 예를 들어서 친구가 주말에 축구하는 영상을 찍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예전 같으면 그냥 갤러리에 묶여뒀을 영상인데 이제는 AI가 그 영상에서 가장 멋진 골 장면만 딱 뽑아서 막 극적인 슬로우 모션까지 걸어주는 거죠. 자동으로요? 네, 자동으로요. 아니면 그냥 친구들끼리 찍은 평범한 사진으로 AI가 기가 막히게 웃긴 밈을 뚝딱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와, 그건 저라도 막 공유하고 싶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전문 기술이 없거나 귀찮아서 묻어뒀을 일상의 순간들이 이제는 AI 덕분에 누구나 쉽게 멋진 컨텐츠로 만들어서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그럼 두 번째 방향은 뭐였죠? 두 번째는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 열린다는 거예요. 자료에서는 이걸 그린필드라고 표현했는데 말 그대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컨텐츠가 등장한다는 의미예요. 새로운 콘텐츠요? 네, 이제는 시스템이 순수하게 당신 한 사람만을 위해서 개인화된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만들어주는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저만을 위한 콘텐츠요? 네, 그냥 관심 있는 뉴스를 요약해 주는 걸 넘어서요. 당신의 유머 코드를 AI가 파악해서 당신을 웃게 할 짧은 영상이나 글을 계속 만들어주는 거죠. 와, 이건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만든 걸 소비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나만의 전담 크리에이터가 되는 단계인 거죠. 듣다 보니까 AI 인플루언서 아니면 실제 크리에이터가 자기 자신을 본뜬 AI를 만든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거기서 핵심은 규모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거예요. 규모의 한계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정말 좋아하는 크리에이터가 있는데 팬이 수백만 명이에요. 네. 그 크리에이터가 하루에 팬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근데 팬들의 요구는 거의 무한에 가깝단 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지식, 말투, 가치관까지 학습시킨 AI 창작물, 즉 AI 아티팩트를 제공하는 겁니다. AI 창작물이요? 그게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더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예시가 있을까요? 물론이죠. 예를 들어 당신이 좋아하는 요리 유튜버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네, 좋습니다. 그 유튜버의 AI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냉장고에 지금 닭가슴살이랑 양파밖에 없는데 뭘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럼 AI가 마치 그 유튜버처럼 오, 그거 아주 좋은 조합인데요? 간단하게 닭가슴살 양파볶음 어떠세요? 간장, 설탕, 다진 마늘만 있으면 10분 만에 뚝딱이에요. 이렇게 그 사람 특유의 말투랑 스타일로 대답해 주는 거죠. 와, 그건 정말 팬들한테는 엄청난 경험이겠네요. 맞아요. 팬들도 물론 그게 진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죠. 하지만 마치 그 크리에이터가 직접 만든 하나의 인터랙티브 예술 작품처럼 여기면서 소통하고 정보를 얻는 거예요. 크리에이터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팬들과의 연결은 계속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커뮤니티를 활기차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예측을 들으면 기대감도 생기지만 동시에 좀 막연한 두려움도 들어요. 두려움이요? 네. 뭐 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건 아닐까? 내가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걱정이에요. 자료 속 인터뷰와도 비슷한 감정을 이야기하던데
이 불안감에 대해서 전문가는 어떻게 진단하나요? 그 불안감이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당연하다고요? 네,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면 미래가 불확실하게 느껴지니까요. 물론 우리 모두 새로운 도구를 얻어서 삶이 더 편해지고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죠. 하지만 특히 직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에 적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건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보통 새로운 기술은 우리 일을 더 편하게 해준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오히려 끊임없이 공부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새로운 숙제를 평생 안겨주는 셈 아닌가요? 이게 정말 발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 그게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는 핵심이에요. 발전이 반드시 편안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 특히 크리에이터처럼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는 남들 다 쓰는 새로운 AI 편집 툴, 분석 툴을 나만 모르면 경쟁에서 바로 뒤처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공포를 느끼게 되는 거고요.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었군요. 네, 이건 생존과 경쟁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압박감에서 오는 불안인 거죠. 그렇군요. 생존에 대한 압박감이라니 훨씬 와닿네요. 그럼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평범한 사람 입장에서 이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조언 같은 것도 있었나요? 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조언의 핵심은 의외로 간단하더라고요. 뭔데요? 바로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호기심이요? 네, 그 전문가는 지난 10년에서 15년간 인터넷이랑 스마트폰이 우리 세상을 얼마나 극적으로 바꿨는지 생각해 보라고 해요. 사실 이런 거대한 기술 변화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아, 하긴 그러네요. 그렇죠. 모든 것이 평온하다가 갑자기 짠! 하고 변하는 0에서 1의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술은 계속 발전해왔고 우리는 그 속에서 계속 적응해왔잖아요. 맞아요. AI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대한 흐름에 저항하거나 외면하기보다는 호기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파고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도구들을 내 삶을 더 좋게 만드는데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결국 더 나은 결과를 얻게 될 거라고 조언합니다. 두려워하기보다 탐구하는 자세,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탐구하는 자세. 좋은 말이네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껏 탐구하려면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 자체가 많아야 하잖아요. 네, 그렇죠. 만약에 기술이 한두 개 회사에 독점되어 있으면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탐구할 기회 자체가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보내주신 자료에서도 바로 이 문제, 오픈소스 논쟁을 되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죠? 네, 정확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그 불안감이 바로 이 지점하고 딱 연결이 돼요. 아, 어떻게 연결되죠? 이 엄청난 기술이 소수의 거대 기업 손에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인의 불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쓸 수 있는 도구가 그들이 정해준 몇 개로 한정되니까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누가 기술을 통제할 것인가 하는 이 오픈소스 논쟁이 그냥 개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철학적 질문이 되는 거예요. 현재 AI 개발에는 크게 두 가지 접근 방식이 맞서고 있어요. 한쪽은 오픈 AI의 챗 GPT나 구글의 제미나이처럼 하나의 거대하고 강력한 AI 시스템을 만들어서 모든 걸 처리하게 하려는 중앙 집중적 방식이고요. 네. 오픈소스는 그럼 그 반대 개념이겠군요. 맞아요. 수많은 개발자나 기업들이 각자 목적에 맞게 다양한 AI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도록 AI 모델의 기본 설계도 같은 걸 공개하는 방식이에요. 아, 자료에서 아주 좋은 비유를 들었는데요. 세상에 웹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이 딱 하나만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와, 생각만 해도 답답하네요. 그쵸? 지금처럼 무수히 많은 웹과 앱이 존재하니까 우리 디지털 세상이 풍요로운 거잖아요. AI 역시 마찬가지라는 관점이죠. 모든 비즈니스가 자신만의 맞춤 AI를 갖게 되는 미래를 그리는 거예요. 세상을 바꿀 기술을 소수가 독점하느냐, 모두에게 개방하느냐,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문을 활짝 열어두는 게 더 위험할 것 같은데요? 어떤 점에서요? 아니, 이렇게 강력한 기술을 모두에게 공개하면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악용해서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는 우려, 당연히 들지 않나요? 바로 그게 폐쇄형 모델을 지지하는 측의 가장 핵심적인 논리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기술을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죠. 네, 그럴듯하게 들려요.
그쵸? 하지만 자료 속 전문가는 지난 수십 년간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역사를 보면 실제로는 그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고 아주 강력하게 지적해요. 정반대의 결과요? 더 안전해졌다는 말인가요? 네, 역설적이지만 바로 그거예요. 어떤 소프트웨어든 처음에는 버그나 보안 취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나요. 네, 그렇죠. 오픈소스 초기에도 이거 공개하면 해커들이 취약점 너무 쉽게 찾아서 공격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정말 컸어요. 근데 결과가 어땠냐면요. 코드가 공개되니까 전 세계의 수많은 선의를 가진 개발자들이 함께 그걸 뜯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소수의 폐쇄적인 팀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버그나 보안 허점이 훨씬 더 빨리 발견되고 수정됐어요. 아, 그러니까 소수의 전문가가 비밀스럽게 관리하는 것보다 수많은 대중의 집단지성으로 검증받는 게 오히려 더 튼튼하고 안전해질 수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감시와 정밀한 검토, 즉 스크루티니가 시스템을 결과적으로 더 안전하고 견고하게 만들었다는 역사적 교훈이죠. 와, 전문가는 AI 모델 역시 마찬가지라고 봐요. 물론 공개 초기에 악용 시도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연구자들이 모델을 뜯어보면서 잠재적인 위험성을 더 빨리 찾아내고 개선할 수 있다는 거죠. 더 많이 공개하고 피드백을 받을수록 결국 모두에게 더 안전해진다는 거네요. 네, 그게 오픈소스 진영의 핵심적인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자료를 통해 보니까 AI가 단순히 신기한 기술을 넘어서서 우리가 소통하는 방식, 개인의 성장, 그리고 기술 생태계 전체의 방향성까지 정말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다는 걸 확인했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는 변화에 저항하기보다 호기심을 갖고 활용하라 라는 조언이,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더 많은 감시가 더 안전한 기술을 만든다 라는 이 오픈소스에 대한 역설적인 통찰이 오랫동안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자료의 마지막에 이런 질문이 남겨졌어요. 그 전문가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질문이었죠. 어떤 질문이었죠? 앞으로 20년 동안 AI 기술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발전하며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것인가? 어쩌면 지금의 발전이 곧 정체될 수도 있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한계에 부딪힐 수도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현재 기술업계 전체가 마주한 가장 크고 중요한 질문 중 하나일 겁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분석이 끝난 후 당신의 삶에 AI라는 도구를 어떻게 한번 활용해 볼 수 있을지, 혹은 이 거대한 기술의 흐름 속에서 당신은 어떤 질문을 던져보고 싶으신가요?